안녕하세요. 미주친의 시퍼스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분석 기업으로 리얼티 인컴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실 리얼티 인컴은 아직 3분기 공시 자료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기업이 제공한 IR 자료 위주로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혹시 리얼티 인컴이 어떤 회사인지 모르고 배당주에 관심이 있어 이 회사를 지켜보시던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통해 회사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중간중간에 제 개인적인 의견과 보충 자료가 설명되어 있지만 만약 리얼티 인컴의 IR 자료를 정독하셨고 이 기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아신다면 이번 동영상은 패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리얼티 인컴의 간단한 소개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리얼티 인컴은 1969년 설립된 리츠 회사로 2020년 9월 30일 기준 총 6,588개의 상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츠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환원해주는 투자 신탁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리츠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전체 수익의 95%가 부동산 임대료에 의해 발생해야 하고, 둘째로는 주주들에게 과세소득의 90% 이상을 배당금으로 주어야 합니다. 즉 선순환으로 본다면 주주들에 의해 자금이 상승하고 보유 부동산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라 수익이 증가하고 배당금이 올라간 형태이죠. 배당금이 올라가면 신규 주주들로부터 더 많은 자금도 들어오고, 이렇게 선순환이 리츠의 선순환인데요. 리츠로서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으로 이제 배당금을 뺄 수가 없는데요. 리얼티 인컴은 먼틀리 배당금으로 매달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주식 중 하나예요. 보통 기업의 배당금은 분기에 한 번씩 들어오죠. 매달 배당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처럼 성격이 급한 한국인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장점인 듯합니다. 현재 연간 배당률은 4.71%이고 배당금은 한 주당 23센트예요. 연간으로 보면 2.8불이죠. 참고로 1994년부터 약 20년간 배당금은 총 212% 상승했고 총 108번의 배당금 증가가 있었습니다. 매년 평균적으로 약 4.5%의 배당금이 상승한 거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죠. 서브프라임과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도 배당컷은 전혀 없고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리츠는 부동산 임대 사업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미국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리츠 회사가 있고 각각 집중하는 지역과 분야가 달라요. 예를 들면 병원만 운영하는 리츠 회사도 있고 주거용 아파트만 운영하는 리츠 회사도 있죠. 그럼 리얼티 인컴은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는지 한번 볼까요? IR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리얼티 인컴은 상업용, 상업용, 산업용, 오피스용, 농지용 이렇게 총 4가지의 타입의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데요. 수익 비율은 각각 84.6%, 10.4%, 3.3%, 1.7%로 상업용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럼 이 건물들이 미국 어디에 위치하고 수익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리얼티 인컴은 미국 전역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요. 건물 보유 숫자로 본다면은 텍사스, 플로리다, 오하이오, 조지아, 일리노이주 순서이고요. 수익 비율로 본다면 텍사스,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플로리다 순서입니다. 참고로 텍사스는 여기, 캘리포니아는 여기, 일리노이는 여기, 플로리다는 여기 위치하고 있죠. 텍사스가 보유 건물과 매출 비중으로 봐도 가장 큰데요. 미국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텍사스는 최근 들어 굉장히 핫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주예요.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많이들 이렇게 넘어가시고 계시죠. 특이사항으로는 전체 매출 비중에서 캘리포니아가 8.8%로 2등을 기록했지만 건물 수로 보면 6위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네요. 캘리포니아가 렌트비가 아마 비싸거나 좀 더 좋은 퀄리티의 건물을 보유했다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리얼티 인컴이. 그럼 보유한 건물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상업용 건물이 많다면 아무래도 공실률이 가장 많이 걱정되겠죠? 최대한 비어있는 건물이 적어야 회사의 수익이 극대화되니까요. 리얼티 인컴의 공실률입니다. 2020년 3분기 기준 공실률은 98.6%로 거의 대부분의 건물이 임대 중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98% 임대율이면 정말 훌륭한 수치예요. 특이사항으로는 리얼티 인컴은 지금껏 임대율이 96%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고 설명하는 등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리츠업 운영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대단한 수치입니다. 심지어 코로나와 뭐 이제 그런 금융위기에서도 공실률이 떨어진 적이 없네요. 네.
보시면 지난 28년간 보유 건물의 증가 속도가 이렇게 가파른 대비에 공실된 건물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안정적인 임대율 관리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이제 건물 총 보유 건물의 증가고요. 이거는 이제 공실된 건물의 숫자입니다. 그럼 이렇게 임대율도 좋은데 과연 임차인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지 한번 볼까요? 임대업에서는 아무래도 임차인의 퀄리티와 사업 리스크는 반비례합니다. 임차인이 탄탄할수록 임대료와 이제 공실률에 대한 리스크가 적겠죠? 리얼티 인컴 전체 매출의 5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임차인 탑 20입니다. 보시면 월그린, 세븐일레븐, 달러스토어, 페덱스, 월마트 등 누구나 아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리스트에 있는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미국에서 상장 회사이고요. 매출 기준 넘버 1을 기록한 월그린은 세계 최대의 약국 업체입니다. 미국에 놀러 오신 분들은 이 마크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이 건물들 다 이제 대부분이 리얼티 인컴이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네. 테넌트가 이렇게 탄탄한데 평균 잔여 임차 기간은 9년이라고 합니다. 연장 옵션 기간 포함 시 평균 임차 기간은 11년이에요. 약 9년에서 11년간 이 테넌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리츠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임대 계약 조건을 봐야겠죠. 혹시 다른 리츠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리얼티 인컴 말고 다른 리츠주를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미국의 임대계약 방식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미국의 부동산 임대계약 방식은 기본적으로 그로스, 싱글넷, 더블넷, 트리플넷 이렇게 4개로 나뉩니다. 그로스넷은 임차인이 기본 임대료만 부담, 싱글넷은 기본 렌트의 재산세를 부담, 더블넷은 기본 렌트의 재산세 그리고 건물 보험을 부담합니다. 마지막으로 트리플넷은 임차인이 기본 렌트, 재산세, 건물 보험을 포함해 수리, 유지비 및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 거예요. 결국 트리플넷의 계약의 경우에는 한번 임대 계약이 되면 건물주가 부담할 비용이 이론상으로는 전혀 없는 거예요. 임대료가 이제 순이익이 될 수가 있는 구조이죠. 모든 비용을 다 이제 임차인이 되니까요. 중요한 것은 리얼티 인컴이 보유한 모든 건물은 트리플넷으로 계약이 돼 있어요. 리츠 회사마다 이 계약 구조가 다르니 잘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럼 리얼티 인컴은 상업용 부동산 위주에 운영하는데 코로나의 영향이 크진 않았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리얼티 인컴은 상업용 부동산도 총 11개의 카테고리에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했는데요. 대부분이 코로나 중에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영화관의 경우 이제 절반이 닫았는데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96%의 건물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조금 공실이 있는 건물까지 합친다면 거의 모든 건물이 운영 중에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임차인이 에센셜 비즈니스로 포함되면서 계속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2020년 3분기 기준 93.1%의 임대료를 이제 징수 완료했는데요. 사실상 아직까지는 코로나에 의한 피해가 그렇게 크진 않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96%가 오픈되어 있고 93%의 임대료를 징수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코로나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것 같죠, 당연히. 하지만 또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것은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상장 대기업이에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상장 대기업, 월마트나 월그린이 임대료를 못 낼 정도의 상황이 된다면 이것은 리얼티 인컴이 힘들어지기 전에 다른 주식들은 더 힘들어질 거로 예상돼요. 사실은. 네. 다음은 리얼티 인컴의 재무구조 중 인컴 스테이먼트 쪽을 볼게요. 참고로 서론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리얼티 인컴에 제대로 된 공시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재무비용 쪽은 간단하게 하이라이트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특히 이제 현금 흐름, 캐시 플로우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언급이 안 돼 있거든요. 2018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매출은 꾸준히 증가해주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가 가장 심했던 2020년도 2분기에도 47개의 건물을 늘리며 수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만 순이익률은 전년도 29%에서 다소 줄어든 22.5%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AFFO 증가율을 보면 오히려 현금 흐름이 더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어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FFO와 AFFO를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을 볼 때는 EBITDA를 보시죠. 하지만 리츠는 EBITDA가 아닌 FFO와 AFFO로 현금 창출 능력을 평가합니다. FFO는 순이익에서 할부 상환액과 부동산 감가상각을 더한 금액에서 부동산 판매 이득을 빼는 거예요. AFFO는 이 FFO에서 나온 값에서 순임대료를 더해주고 자본 지출과 유지 보수 비용을 빼주는 것이고요. 제품 판매가 아닌 부동산 임대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산출하는 거죠. 이렇게 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AFFO 또한 계속 증가해주는 것을 보면 리얼티 인컴은 아직까지는 코로나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익률이 계속 좋아지고 있네요. 이익률이 아니 죄송합니다. 현금 흐름이요. 네. 순이익률이 다소 낮아진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는 980만 불의 일회성 비용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리얼티 인컴은 2021년 만기하는 5.75%의 노트를 조기 상환했고 그 조기 상환 비용으로 980만 불을 냈다고 합니다. 이건 일회성 비용이죠. 그리고 뒤에서 나오겠지만 더 낮은 이자율로 해지를 한 거라 저는 향후로 앞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리얼티 인컴의 재무 건전성을 볼까요? 2020년도 9월 기준 전년도 말 대비 자산은 6.6%, 부채는 6.1%, 자본은 7.1% 상승해주는 등 부채와 자본의 고른 상승에 의한 자산 증가를 이루었습니다. 부채 비율은 88.4%로 양호했고요. 리츠의 특성상 전체 자산 중 84.6%가 부동산이었고 현금성 자산과 매출 채권은 각각 3.6%와 1.3%를 기록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매출 채권이 전년도 대비 43.8% 증가하는 등 어느 정도 렌트비 유예를 준 것 같긴 합니다. 그냥 외상이니까요. 부채 중에서는 텀론이 50% 줄었고 3.5억 불가량 3.25%의 신규 노트를 발행했는데 만기가 2031년이에요. 초장기 대출이죠. 초장기 부채. 예. 아까 앞에서 조기 상환한 노트를 다 갚고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제 초장기 노트를 발행한 겁니다. 긍정적으로 봐요, 저는. 굉장히 낮거든요, 이게. 참. 리얼티 인컴은 또 꾸준히 신규 주식을 발행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신규 주식을 계속 발행해도 EPS가 일정하거나 조금씩 높아지는 것을 보면 이 회사의 수익률이 정말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리얼티 인컴은 먼틀리 배당금의 끝판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연간 배당률은 4.71%고 1994년부터 배당금은 총 212% 상승했어요. 그리고 임대업을 영위하는 리츠지만 생각보다 코로나에 약하지 않은 사업 구조를 보여주었어요. 임차인의 대부분은 상장 대기업이고 대부분이 에센셜 비즈니스를 영위하며 현재 문을 닫고 있는 건물이 거의 없고요. 트리플렛 계약 조건으로 평균 잔여 임대 기간은 9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임대율은 98.6%로 우수하고 3분기 기준 93.1%의 임대료를 징수 완료했어요. 이게 상업용 부동산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수치만 보면은 이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코로나 중에도 이러니까요. 재무 쪽에서는 코로나에도 2020년 총 매출은 12.7%로 이제 계속 증가했고 고이자 대출의 조기 상환으로 일시적 비용이 증가하면서 순이익률은 22.5%로 다소 낮아졌어요. 하지만 AFFO는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했고 2020년도에는 13.9%가 증가하는 등 현금 창출 능력은 뛰어났습니다. 당장 저를 포함해서 당장 집을 살 형편은 안 되지만 간접 건물주를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리얼티 인컴이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브프라임이나 금융위기 기간 동안에도 매달 증가된 배당금이 나왔으니까요. 아마 월세 받는 느낌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지금 주가 기준 약 25만 불을 투자하면 매달 1000불의 월세,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금이 분기별이 아닌 매달 나와서 배당금을 재투자할 수 있는 텀이 짧은 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도 이렇게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소중한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해당 내용을 더 자세히 보시고 싶으신 분은 제 티스토리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면 글로 적힌 버전을 볼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미주친 치면 나와요. 감사합니다.